1월 30일 목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결국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6번째인데 교역과 이동을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위원회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This declaration is not a vote of no confidence in China. On the contrary, WHO continues to have a confidence in China's capacity to control the outbreak.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보건체계가 취약한 나라들로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WHO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모두 7,8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 나온 환자는 7,700여 명인데 170명이 숨졌습니다. 그 외 지역 환자는 18개국 98명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독일 등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사람 간 전염 사례가 8건이 나왔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을 전례가 없는 사태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비상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WHO는 다만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도 교역과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WHO가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건 이번이 6번째입니다. WHO는 앞으로 국제적인 공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염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의료진과 장비, 자금 지원 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6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차 감염으로는 첫 확진자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김경일 기자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자, 김경일 기자, 이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국에서 6번째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번째 확진자는 시카고에서 나왔습니다. 네. 각 지역으로 보면은 캘리포니아주 2명,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각각 1명씩 나왔고요. 네. 일리노이주 시카고도 오늘로 2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 밖에 애리조나, 워싱턴주도 각각 1명씩으로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봐야 할 부분이 6번째 확진자는 이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된 최초의 환자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카고 거주 확진자의 그 원인은 사람으로 전염됐다고 CDC는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환자는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의 남편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인한테 전염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우한폐렴 확진자가 확진을 받기 전에 그 거리를 활보하거나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추가 검사 대상자는 약 70여 명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 더 많은 확진자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에 70여 명이 또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접촉을 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CDC는 한 명이 지금 약 한 명의 그 감염자가 3명을 한테도 감염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보도에서도 전해 드렸지만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죠.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각국의 대응에도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네. 앞서 비상사태 선포는 모두 6차례, 그러니까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네. 그리고 2014년 폴리오, 그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 네. 2016년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2019년 또 에볼라 바이러스 때 선포된 바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WHO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서 지난 2005년 제정된 국제보건규약에 따라서 각국의 이 권고 내용을 이제 알리게 되고 정해서 알리게 됩니다. 네. 그럼 각 나라별 보건당국이 이 검역과 그 위기 그 대응 관리도 그 훨씬 또 강화가 되는 거죠. 네. 또 잠복기 중이나 또 아프지 않은 이 무증상 상태에도 입국하는 이 경우를 또 대비해서 일선 의료기관의 그 대응
캣의 수위도 훨씬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각국에서는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이 사실을 그 WHO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뭐 그리고 좀 더 정확한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좀 더 정확한 이 환자의 감염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이 지금 이 질병이 어떻게 유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양상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또 역시 비상사태 WHO의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이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이제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빠른 환자, 누가 이제 감염이 됐는지, 누가 이제 뭐 아픈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식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한인타운 내 병원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바로 입구 앞에 이제 증상이 보이면 즉시 알리라. 뭐 영문도 있고 한국어 안내문까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네네. 지금 그 CDC는 먼저 병원과 그 보건당국의 그 긴밀한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아프면은 병원을 가겠죠. 그러면 네. 뭐 대형 병원을 방문을 하는데 뭐 우한폐렴을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병원에서는 특별히 치료는 하지 않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로 즉시 보건국에 알리게 되죠. 네. 그럼 보건국에서는 치료나 격리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주정부로 이 숫자를 알려주게 되고 이 숫자들은 주정부에서의 숫자는 반또 CDC로 해서 이제 CDC는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식 발표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시 반대로 CDC는 그 역학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각 보건국은 그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이 보건국이 검사 대상을 정하게 되면 우한폐렴 양성과 음성 반응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네. 뭐 이게 말처럼 잘 이루어진다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말처럼 잘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한에서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격리 조치됐고 이제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은 뭐 최대한 막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이제 막연하게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려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아니면 또 내가 접촉한 사람 때문에 감염에 의심이 든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만약 기침이라든지 호흡곤란,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면 즉각 병원을 찾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일반 감기 증상이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2차 또 자기가 아프다라고 한다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또 집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사실 가족들이 있다면은 이게 지금 내가 증상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하는 과정이 가족들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알려진 뭐 예방법은 뭐 딱히 새로운 건 없습니다. 네. 뭐 물론 손을 비누로 잘 씻는다는 것, 그리고 마스크를 쓰거나 뭐 기침을 할 때는 이렇게 입을 가려서 하는 것, 이 방법뿐이고요. 네. 뭐 이게 말 그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현재 우한폐렴 환자에게 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약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대비할 백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는 게 현재로서는 최우선이고요. 예방이 우선이다. 네네. 네. 그리고 우한폐렴은 또 잠복기가 평균 5.2일이라고 중국과 네덜란드 연구진이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잠복기에도 1인당 그 2.2명에게 전파된다는 이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잠복기는 사실 뭐 특별한 증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잠복기에도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 뭐 이게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면은 상당히 지금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각 국의 보건국은 지금 의심되는 환자는 약 2주간 검사를 한다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피해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김경일 기자 계속 상황 전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폐렴의 잠정적인 명칭을 발표했습니다. 감염증의 임시 명칭은 2019-nCoV 급성호흡기 질환입니다. 여기서 N은 신종을, CoV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미합니다. WHO는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은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HO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모두 7,81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이후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누적 확진자가 9,692명, 사망자가 213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루 만에 1,900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일일 사망자 역시 공식 통계가 발표된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뉴욕과 뉴저지 등 동부 지역도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 KBTV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현재 뉴저지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currently have no confirmed cases of coronavirus in New Jersey and no persons under investigation.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과 동시에 사람들의 우려가 증폭됨에 따라 필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뉴저지주에 침투할 경우를 대비해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Working closely with officials at the Port Authority, John is here, which operates 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t to ensure that any passengers who may have been exposed to coronavirus are properly screened so they do not pose a threat to the public at large.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은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서는 처음 발병된 탓에 어떻게 바이러스가 확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기침이나 재채기, 접촉을 통해서 확산되는 방식으로 전염됩니다. Symptoms of fever, cough, and shortness of breath. CDC believes at this time that symptoms of this virus may appear in as few as 2 days after exposure to as long as 2 weeks after exposure.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주의하며 몸이 좋지 않을 경우 사람들이 많은 곳에 방문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 내 우한 폐렴 확진자는 5명이며 뉴욕을 포함한 26개 주에서 110명의 의심 환자가 정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추가 투표소 2곳이 확정됐습니다. 당초 LA 총영사관의 관할 지역이 넓은 만큼 네바다나 애리조나주에 추가 투표소가 설치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1대 총선 재외선거 추가 투표 장소로 오렌지와 샌디에고 카운티가 결정됐습니다. LA 총영사관과 3시간 이내 거리에 모두 3곳의 투표소가 들어서는 셈인데 이는 지난 2016년과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재외국민 수와 신청 유권자 수를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일축하지만 인구 유입이 늘어난 네바다와 애리조나주에 추가 투표소 설치가 무산된 것은 재외선거 유권자들에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뉴멕시코와 네바다 그리고 애리조나주 등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유권자들은 LA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한 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LA 공관 관할 지역의 유권자 수는 2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LA 공관 관할 지역은 아무래도 넓고 또 추가 투표소까지 포함해서도 3개의 투표소만 설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LA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지역이 넓은 만큼 추가 투표소가 타 공관에 비해 늘어나거나 LA 총영사관과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 추가 투표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이유입니다. 오렌지와 샌디에고 카운티 추가 투표소는 오는 4월 3일부터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LA 총영사관 투표소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모두 6일간 운영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추가 투표소 방문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제21대 총선 유권자 등록은 오는 2월 15일 마감됩니다. 현재까지 LA 총영사관에 등록된 유권자는 3,245명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확산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중국인 혐오 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중국 항공기의 입국이 금지되고 중국인 출입 금지를 써붙인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단 중국인이 아닌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권에 대한 혐오로까지 이어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항공사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강타한 중국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집트 국영 항공사인 이집트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을 오가는 비행기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매일 6개 항공편을 운항하던 에티오피아 항공도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남가주에서 강한 바람이 불며 캘리포니아주와 멕시코 사이에 세워진 장벽이 쓰러졌습니다. 남가주 칼렉시코에 건설된 쇳더미 장벽은 강한 바람에 멕시코 국경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그나마 나무들에 받쳐져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이곳에는 시속 37마일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미국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2.1%, 한 해 전체로는 2.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 초반대 성장률은 지난 2016년 1.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저 성장률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GM의 장기 파업, 보잉 737 맥스 운항 중단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미주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던 대한인국민회가 창립 111주년을 맞아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대한인국민회 기념관에서 축하 행사를 엽니다. 주최 측은 한인 정체성 교육을 위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기념식을 찾아주길 당부했으며 참석자들에겐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